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태운 지 사흘째 되는 날, 사채업자가 찾아왔어요. 2명의 남자를 데리고요. 지수는 식당 문을 열다가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지수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빚 갚을 생각은 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 달 이자도 안 들어왔는데요.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시간을 준 게 벌써 몇 달인데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까지 전부 갚으세요. 안 그러면 사채업자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가게든 집이든 다 압류할 겁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부 갚으라니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사채업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들이 떠나고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부를 태워버렸으니 이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빚에 짓눌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 이번에는 집까지 잃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법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뿌렸던 재를 바라봤어요. 바람에 날아가고 비에 씻겨서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지수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때 지수의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땅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지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타다 남은 장부의 일부였죠. 신기하게도 그 부분만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종이를 펼쳐봤어요. 만두 레시피의 일부였습니다. 재료 목록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던 그 문구도요. 가장 사랑하는 이의 꿈. 지수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였어요. 마지막 기회를요. 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버렸던 만두들이 냉동고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아져 있었어요.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두를 꺼내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았죠. 지수는 만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식당에 내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빚도 갚고 집도 지킬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대가는요. 가족의 꿈을 잃는 대가는요. 지수는 만두를 다시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번만요. 며칠 후 강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어요. 웃으면서 들어왔죠.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사채업자한테 쫓긴다고요? 지수는 강 사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돈 빌려드릴게요. 왜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 사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레시피 저한테 알려주세요. 만드는 법만이라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당신 이제 안 쓸 거잖아요. 장부도 태워버렸다고 들었는데. 지수는 놀라서 강 사장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레시피 알려주고 돈 받고 빚 갚고 모두 해결하는 거예요. 강 사장은 지수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레시피 알려주시면 나머지 돈도 드릴게요. 빚 갚고도 남을 만큼요. 지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뻗어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상상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나가주세요. 전 안 팔아요. 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해도 괜찮아요. 강 사장은 봉투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가 떠나고 지수는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남편과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지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채 빚 이야기, 일주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남편과 딸아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남편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어떻게요? 집을 팔아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골집 팔면 빚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 되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집은 다시 마련하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딸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할게요. 유학은 나중에 가면 되죠. 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골집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냉동고 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만두들이 찜통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걸 했을까요? 남편도 딸아이도 집에 없었는데요. 지수는 찜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만두는 완벽하게 쪄져 있었어요. 그때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어봐. 지수는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낯선 여자였죠. 검은 옷을 입고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난 내 욕망이야. 내가 억눌러왔던 욕망.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 평범한 행복 아니야. 넌 성공을 원해. 돈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남들보다 잘 사는 걸 원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마음속을 내가 다 알아. 장부를 태웠을 때도 넌 후회했잖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잖아.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장부를 태울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먹어. 만두 하나만 먹어봐.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
여자는 만두를 집어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수의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죠. 만두를 집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한 입만 베어 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빚도 갚고 집도 지키고 가족도 행복해질 거고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안 돼.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의 여자 옆에요.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먹으면 안 돼.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하지만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수는 만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찜통에 도로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안 먹을 거예요. 검은 옷의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괜찮아요. 전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찜통 뚜껑을 닫고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를 열어 남은 만두를 전부 꺼냈어요.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검은 옷의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넌 바보야. 내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가서 만두를 전부 땅에 묻었어요. 깊이요.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요. 땅을 다 묻고 나자 검은 옷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지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정말 잘했어.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이야.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기억해.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어머니의 형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떠나시는 게 아니니까요. 가슴 속에 영원히 남으실 테니까요. 안녕. 지수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혼자 마당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지수는 따뜻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과 딸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과 딸아이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지수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며칠 후 시골집은 팔렸습니다.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지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1원까지요. 영수증을 받았을 때 지수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지수네 가족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전셋집이었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요. 지수는 평범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딸아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그리고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레시피는 장부에 적힌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 그것이 어머니가 꿈꿨던 진짜 상상이었던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지순의 가족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지수는 그 빛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지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어요. 계란말이, 김,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반찬들이었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지수는 가장 좋았어요. 남편은 이제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일에서 보람을 찾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왔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청소도 함께 했죠. 딸아이 수진이는 대학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유학은 미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했죠.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를 했고 번 돈으로 가끔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다 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사고 과일을 담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시장 한쪽에서 육개장을 파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가게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그곳, 기적의 맛이라고 불렸던 육개장, 그리고 장부에 적힌 레시피들이요.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죠.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했으니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딸아이가 거실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초가 켜져 있었죠. 남편과 딸아이가 함께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케이크는 크지 않았어요. 동네 빵집에서 파는 평범한 케이크였죠. 하지만 그 어떤 케이크보다 소중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촛불을 불었어요. 지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특별한 소원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처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뿐이었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지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딸아이가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뭐야 이게? 지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이었죠.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수는 손수건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안아주었고 남편도 함께 안아주었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발코니에 나와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늘 곁에 계시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지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행복해라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딸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소파는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수네 가족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날씨가 좋았거든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죠.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싼 도시락이었어요. 김밥, 계란말이, 과일이 담겨 있었죠. 특별한 건 없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함께 먹으니까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다. 수진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음식은 늘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지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도시락을 다 먹고 세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죠. 지수는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아봤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꽃잎은 연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예뻐요. 그들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앞서가며 사진을 찍었어요. 지수와 남편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문득 어머니의 시골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그곳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행복하게요. 지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떠났지만 추억은 남아있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 따뜻함은 영원히 지수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며칠 후 지수는 일하던 식당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방장이 되는 거였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과 딸아이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그리고 미역국까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같이 고생한 거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못 버텼을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당신들이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고마워요. 수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날 밤 지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사진첩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지친 기색 없이 환하게 웃고 계셨죠. 지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웃을 수 있었는지요.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대답은 없었지만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사랑한다고요. 지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 머리도 많아졌죠.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걸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의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야채를 썰고 고기를 재우고 국물을 끓였죠.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지수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죠.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특별한 레시피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성과 사랑을 담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퇴근 후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요. 당신 피곤할 것 같아서.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탁에 앉아 기다리니 곧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수진이도 방에서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수는 매일 새롭게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어머니가 상상했던 그 행복이라는 걸요. 거창한 성공도 큰 부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수는 발코니에 잠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지수는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진짜 레시피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함께하는 행복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지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요. 미소 지으며요. 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지수는 두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잠들기 전 지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수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지수. 지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덕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풀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소중했어요. 가족과 함께할 아침이니까요. 그렇게 지수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매일 출근하고
가족과 밥 먹고 웃고 사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찾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는 거죠. 지수는 그걸 깨달았고 이제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지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마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비트 위로 춤을 춰 고독해도 괜찮아 God is okay so everything is alright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God's groove is on Yeah, God's groove is always on